안녕하세요. 열국뮤직의 역사 선생님 고소연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고대 국가라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삼국이 어떻게 해서 고대 국가를 형성하게 되었는가를 살펴볼 텐데, 여기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신라가 빠져있죠. 신라가 빠져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중앙집권 과정인데, 신라는 이 중앙집권 과정이 고구려, 백제보다 많이 늦어요. 한 100년, 200년 정도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고구려, 백제를 먼저 공부를 하고 신라는 나중에 따라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불교 수용의 통합해 대학 설립해 인재 양성 중앙집권을 강화해. 자, 그래서 오늘은 고구려랑 백제의 중앙집권 과정을 살펴볼 텐데, 여기서 중앙집권이 뭔지 모르겠어요 라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그쵸? 중앙집권이라는 용어의 뜻부터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앙집권이라는 건 권력이 중앙으로 집중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중앙으로 권력이 집중이 됩니다. 그럼 중앙이 뭔가요? 라고 한다면 중앙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서 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왕. 왕에게 권력이 집중되고 왕권이 강해지는 단계를 중앙집권 과정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고구려와 백제가 왕권을 강화시켜 나갔는가가 오늘 배울 내용의 큰 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본격적으로 내용을 시작을 할 텐데, 자, 일단은 중앙집권 국가의 조건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그래, 왕권이 강해지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왕권이 강해지는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총 4가지의 조건을 들어볼 수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왕위를요, 아들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왕위의 부자 상속. 자, 우리 대표적인 나라로 고구려를 한번 들어볼게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원래 5개의 부족의 이 힘을 합친 연맹 국가였어요. 5부족이 연맹을 해서 총 이렇게 5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왕을 어떻게 뽑았냐면 5부족이 번갈아서 그때그때 가장 힘이 센 자가 왕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애가 왕이 됐을 때 나머지 B, C, D, E는 A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저 A를 어떻게든 빨리 죽여야겠다. 그래야 내가 다음 왕이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A를 적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A가 엄청나게 힘이 강해지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으로는 번갈아서 왕을 뽑지 않고 나의 아들에게 또 그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 라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그럼 그때 나머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 괜히 A한테 대들었다가 개죽음 당하지 말고 A한테 잘 보여놔야겠다. 내가 A 다음 2인자가 되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충성으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위를 아들에게 물려주게 되면 그의 입지가 확고해진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들아, 그냥 말로만 다음부턴 내 아들이 왕이 될 거야 라고 하면 별로 효과가 없죠. 어떻게 해야 돼? 법으로 탄탄하게 만들어놔야 돼. 그치?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 시기의 법을요, 율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율령을 선포한다. 그래서 나라의 법을 만들고 이제 법으로 체계를 다져놔야만 왕의 입지가 탄탄해진다라는 거죠. 요 율령 선포랑 함께 보실 것이 얘들아, 관등제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한 번만 볼게. 관등제를 발표한다라는 표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관등제라는 건 관리의 등급을 나눈다는 거야. 관리의 등급.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분들 뭐 공무원이 뭐 9급 공무원까지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등급을 나누는 거야. 근데 등급을 나누면요, 왕권이 강화됩니다. 아니, 그냥 등급을 나눴을 뿐인데 왜인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이거야, 얘들아.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쌤이 중학교 2학년이야. 근데 쌤이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에 우리 학교 중학교 1학년 애들이 와. 중1 애들. 걔네가 중학교 1학년들의 뭐 명찰을 달고 있거나 체육복을 입고 있어. 그럼 여러분은 어때? 2학년인데. 1학년이 오고 있어? 제가 나한테 인사 하나하나 보자. 이러면서 지나가지. 그치? 근데 여길 봤더니 3학년들이 막 오고 있어. 그럼 어때? 괜히 오늘 틴트 좀 진한 거 발랐는데 욕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지나가게 되죠. 이런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야, 관등제가. 알아서 자기네끼리 서열을 나누고 서열이 높은 사람에게 굽신굽신하고 서열이 낮은 사람에게는 조금 이게 막대하기도 하면서 서열이 확고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서열이 생기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서열의 최상위에 누가 있어? 왕이 있어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령을 통해서 관등을 나눠 놓으면 왕권 강화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거. 세 번째, 요 시기에는 얘들아 민간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들 뭐 애니미즘, 토테미즘 배웠죠? 자, 요 고구려를 다시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A라는 부족이 지금 왕이야. 근데 보니까 B 부족은요 곰을 믿어. 곰을 숭배하고, C는 뭐 호랑이를 숭배하고, D는 별을 숭배하고, E는 나무를 숭배한다라고 해보자. 각자 자기가 믿는 애니미즘, 토테미즘의 신앙이 있어. 근데 어느 날 왕이 갔다가 얘들아 내가 오늘부터 태양신을 믿어보려고 하는데 같이 태양신을 믿지 않을래? 라고 하면 얘네가 뭐라고 해요? 내가 왜? 나 내 신앙 갖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라고 하겠지. 근데 이때요 요 왕이 어떤 거 하나를 딱 가져오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새로운 종교를 하나 알았는데 말이야. 걔가 인도라는 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중국에서 들어온 거야. 너네 중국 알지? 중국에서 들어온 아주 훌륭한 종교인데 너네 그거 안 믿으면 뒤처질걸? 이러면서 그 종교를 믿게끔 해버리는 거죠. 걔가 바로 뭐냐면 불교예요. 불교. 불교 아시죠? 요 삼국시대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불교가 수용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은 곧 부처와 같은 존재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왕의 권력이 높아지고 민심이 통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 시기에는 요게 제일 중요해요. 정복전쟁을 통해서 뭐를 확장시켜야 돼? 영토를 확장시켜야 돼. 그래서 우리가 뭐 광개토대왕이라든가 장수왕 이런 유명한 왕들 보면 다 영토를 넓혔던 왕들이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조건. 그래서 요 네 가지를 충족시켰을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나라는 중앙 집권 국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왕위는 누구한테 물려줘야 돼?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리고 율령을 통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고 불교를 수용하고 영토까지 확장시키면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실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쳤는가를 디테일하게 살펴볼 텐데 고구려부터 살펴볼게요. 고구려가 먼저 건국됐기 때문에. 자, 우리 고구려는요. 삼국유사에 의하면 기원전 38년에 건국됐다는데 이런 숫자 자체를 사실 믿기는 어렵죠. 너무 옛날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기원전 1세기라고만 알아두세요. 기원전 1세기에 건국됐다. 누가 건국했어? 다들 알죠? 주몽이 건국했죠. 주몽이 어디에서 건국했냐면 졸본 지방에서 건국을 합니다. 졸본 지방. 졸본 지방이 어디냐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있고 위는 만주 지역이죠. 혹시 여러분들 요 강 이름 아세요? 이렇게 북한과 오늘날 중국의 경계가 되는 요 강. 이 바로 압록강이에요. 압록강. 이건 여러분들이 한국사 공부하시려면 알아두셔야 돼요. 요 뒤로 흐르는 강은 두만강입니다. 두만강. 그래서 여러분들 쉬워. 앞으로 압록강, 뒤로 두만강이 흘러요. 백두산을 경계로 해서. 자, 근데 요 압록강 주변에 한 요쯤, 압록강에서 조금 위쪽이 졸본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도상에서. 자, 근데 요 졸본 지방에서 건국을 했는데 요 졸본 지방이 산이 많대.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고 먹을 걸 구하기가 힘들어서 금방 수도를 바꿔요. 바로 옆에 있는 곳으로 바꿨는데 그곳은 평야였고 국내성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졸본과 국내성을 지도에서 구분하는 문제는 안 나오니까 걱정 마시고요. 졸본에서 건국했으나 산지가 많아서 국내성으로 금방 옮겼다.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 땅에선 새 나라 만들어졌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장 먼저 고굴고굴 삼국 중 고굴고굴 고구려는 졸본 지방에서 기원전 37년 건국 주변 소국 전부 드시면서 큰 나라로 점점 성장하죠. 자, 이제 성장과 발전의 내용을 왕의 업적별로 살펴볼 겁니다. 고구려가 왕이 제일 많아요. 한번 볼게요. 1세기 건국된 지 얼마 안 된 초반에 태조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얘들아 보통 태조라는 이름은 나라를 세운 사람한테 붙이는 이름이잖아요. 태조 왕건, 뭐 태조 이성계 이렇게. 근데 이 사람은 건국도 안 했는데 태조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업적이 많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영토를 일단 확장을 합니다. 자, 옥저를 정복했고요. 옥저, 동해안에 있었던 옥저를 정복해서 그 지역을 차지를 하고 중국의 요동 지방으로 진출하고자 했어요. 자, 우리 요동이라는 지역도 여러분들 지도에서 살펴봐야 돼. 진짜 많이 나와요. 이 요동 지방은 나중에 근대사에서도 나와.
자, 요게 우리나라고 이렇게 중국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튀어나온 땅이 하나 있고 그 튀어나온 땅 옆으로 강이 이렇게 하나가 흘러요. 이 강이 이름이 요하강이에요. 근데 요 강이 얘들아 강이 클 뿐만 아니라 홍수가 잘 나서 이 강을 건너기가 어렵대. 그래서 요 강의 서쪽과 동쪽을 구분을 많이 짓습니다. 자, 요하강의 서쪽을 요서지방이라고 부르고요. 요하강의 동쪽을 요동지방이라고 불러. 요 튀어나온 땅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요동지방을 두고 중국과 싸웠다. 요서지방에 진출했다는 말이 많이 나올 거야. 그때마다 요 지도를 떠올리셔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쨌든 요 시기 태조왕은 요 요동지방을 뭐 차지하려고 시도를 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때부터 다시 쓸게요. 옥저 정복하고 요동 진출했고 요때부터 게르부 고씨가 왕위를 독점합니다. 게르부 고씨. 이건 뭐냐면 고구려가 아까 5개의 부족이 있다고 했지. 5개의 부족이 번갈아서 왕이 되다가 이제는 게르부가 짱이야. 게르부에서만 왕이 나올 수 있어. 게르부 중에서도 고씨만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거야. 요건 아직 부자 상속은 아니에요. 왜냐면 게르부 고씨기만 하면 뭐 형제한테 물려줄 수도 있고 사촌한테 물려줄 수도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나 어쨌든 게르부라는 애가 왕권을 좀 강화시켜가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강해지다가 2세기에 고국천왕 때, 고국천왕 별표 하나 칠게요. 고국천왕 때 드디어 왕위의 부자 상속이 실시가 됩니다. 이제는 게르부 고씨 중에서도 나의 아들만이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왕권을 탄탄하게 다졌고요. 5부족, 5개의 부족이 있다고 했지. 걔네들을 5부로 개편했어. 이게 너무 어려운 개념이야. 자, 설명을 해줄게요. 자, 5부라는 것은 어떻게도 표현이 되냐면 행정적 성격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행정적 성격이다. 봐라. 자, 왕이 있고요. 어쨌든 왕 아래 아직 4개의 부족이 남아있어. 그리고 왕이 속해 있던 게르부도 다른 부족으로 남아있겠지. 이제 걔네는 왕이 될 수 없으니까. 5개의 부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내가 부족장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내가 부족장인데 얘는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왕이나 다름없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에 대해서는 왕이 함부로 터치하기가 좀 그래. 그러면 내가 만약에 요 지역에 사는 농민이라면 나는 이 왕이 뭘 하든 별로 관심이 없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이 사람의 심기야. 나의 부족장이 나를 잘 다스려주기만 하면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래서 별로 왕한테 관심이 없거든. 요게 5부족의 모습이에요. 그러다가 고국천왕이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너는 더 이상 부족장이 아니야. 너는 나의 관리야, 관리. 내가 파견한 관리야.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다스려야 돼. 네 맘대로 하면 안 돼! 라고 못을 박은 거야. 그게 행정적 성격이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에 사는 농민은 이 관리한테 잘 보이려고 했어. 그래도 관리한테 잘 보여야지 하고 봤더니 이 관리가 왕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나도 왕한테 잘 보여야겠지, 그치? 그래서 온 지역의 백성이 왕에게 충성을 하고 왕을 중요한 인물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적 성격의 5부로 개편하면 어떤 효과가 생겨난다? 왕권이 강화된다. 이렇게 한마디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디테일하게 물어보진 않으니까 행정적 성격의 5부, 왕권 강화 이렇게 그냥 인식하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200년 전독 동안 별일이 없다가 4세기 미천왕 때 낭랑군을 축출을 해요. 낭랑군은 누구냐면 지금 지도가 계속 나오는데 중요해서 설명을 할게. 지금 고구려가 대충 한 요 지역쯤에 있고요. 여기에 있던 옥저를 정복했어. 그치? 근데 요 지역에 낭랑군이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낭랑군이 누구냐면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조선을 멸망시켰던 한나라 기억나시죠?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나라가 그 고조선 지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4개의 군현을 설치하고 갔죠. 그 4개의 군현 중에 요 지역에 있었던 군이 낭랑군인 거야. 근데 이미 한나라는 멸망했거든요. 근데도 여전히 얘네가 남아있었는데 미천왕이 4세기에 얘네를 쫓아내면서 완전히 독자적으로 고구려가 요 지역을 차지하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4세기에 고국원왕이라는 왕이 있어 얘들아. 근데 이 고국원왕이요 싸움을 되게 잘하는 왕이었거든. 근데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전사했어. 그 전투가 무슨 전투냐면 평양성 전투입니다. 아니 우리 생각해보면 고구려는 싸움의 신이고 광개토대왕의 국가인데 어떻게 전쟁에서 왕이 죽을 수가 있죠? 하는데 요때 광개토대왕 못지않은 싸움의 신이 백제에 있었어. 그 백제의 싸움의 신이 누구냐면 이따가 배우게 될 근초고왕입니다. 하필 광개토대왕급의 이제 사람을 만나버린 거야. 그래서 고고관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다음 왕이 된 소수림왕은 여러분 감정이입해봐. 내가 소수림왕이야. 나의 아버지가 백제 같은 저 짜그맣고 있는 줄도 몰랐던 나라 때문에 죽었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서 나는 그 슬프고 힘든 와중에 왕이 됐네. 그러면 여러분이 소수림왕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선생님은 별로 이렇게 막 영웅이나 위인이 될 그런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 같냐면 당장 백제 가서 쓸어버릴 것 같아. 그치? 나의 아버지를 감히 죽여? 라면서. 근데 얘들아, 영웅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요. 역사 속에서 배울 걸 배우고 반성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왜 백제같이 작은 나라에게 우리가 졌을까? 우리가 어쨌든 백제보다 못한 게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백제는 진작부터 율령을 반포해서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소수림왕이 생각하기에 그래 우리가 싸움도 잘하고 영토도 넓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율령을 반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아주 훌륭하죠. 그래서 율령을 소수림왕 때 4세기에 반포하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또 수용을 해와요. 불교. 중국으로부터 수용을 해오고요. 요때 불교를 전파했던 중국의 나라가 전진이라는 나라입니다. 전진. 기억을 해두세요.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을 해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령을 통해서 이제 나라를 통치한다라고 했으면 뭔가 공부를 잘하고 유교에 대해서 잘 아는 관리가 필요했겠죠. 관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학교를 설립해요. 태학 설립. 태학 설립. 그래서 얘들아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수용하고 학교를 설립하는 이 어마어마한 업적을 소수림왕이 한꺼번에 다 해버렸다.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합시다. 내가 밥국 먹으면서 키 큰 나로 성장하던 고구려 대조왕 동해안 진출해 옥점 없고 요동까지 내가 바로 정복왕 고국청왕 부자왕이 상속 확립 어부 개편 미천한 낭낭군 미천왕이 멸망 테크 근초고왕 공격 고국원왕 사망 그리 소수림왕 율령 반포 불교 수용의 통합해 태학 설립해 인재 양성 중앙 집권을 강화해 얘들아 소수림왕 다음 왕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광개토대왕이거든요. 이건 오늘 배우지는 않을 내용인데 사실 소수림왕이 이렇게 기반을 잘 다져놨기 때문에 광개토대왕이 영토 확장에만 집중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소수림왕은 단독 문제로도 나오고요. 잘하면 서술형으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백제를 살펴볼게요. 자, 백제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보다 조금 늦게 건국됐는데 기원전 18년이라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숫자는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원전 1세기라고만 알아두시고 백제 건국한 사람이 누구죠? 백제 건국한 사람? 온조예요. 온조. 근데 얘들아 이 온조가 누구 아들인지 알아? 누구 아들이냐면 주몽의 아들이죠. 주몽과 소선호가 이제 부부였고 그 소선호가 뭐 전에 낳았던 아들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주몽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온조와 비류라는 이 형제가 주몽 다음으로 내가 고구려의 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몽이 부여에 있을 때 낳았던 유리라는 애가 주몽을 찾아서 고구려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주몽이 나는 유리에게 왕위를 물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해버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진 온조와 비류가 한반도 남부로 내려와서 나라를 건국하게 되는데 온조는 한강 유역의 한성에서 나라를 세웠고 비류는 지금의 인천 지역에서 나라를 세웠는데 비류가 금방 죽으면서 온조가 여기를 다 차지를 하게 되고 그게 곧 백제가 된다라는 게 건국설화의 내용이에요. 그럼 얘들아 건국설화의 내용으로 봐서 어때? 백제 건국설화의 내용으로 봤을 때 고구려랑 백제는 아버지와 아들 국가구나. 백제 사람들은 고구려에서 내려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근데 이게 그냥 설화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설화일 뿐이고 뭐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생겼어. 그 근거가 뭐냐면 바로 돌무지 무덤이라고 하는 무덤 양식이 똑같아 얘들아. 돌무지 무덤은요, 뭐 돌을 무지무지 많이 쌓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돌을 쌓아 올려서 만든 무덤이야. 이게 고구려의 대표적인 무덤 양식이고요. 규모가 정말 커요. 뭐 돌 하나가 뭐 1m가 넘고 이래. 근데 요거랑 똑같은 모양의 크기만 미니어처가 된 것이 백제의 유적에 남아 있어요. 지금 서울의 석촌동, 석촌호수 있는 그 동네에 가면 있거든요. 얘들아, 무덤 양식이라는 건 쉽게 바뀌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생각해봐.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래서 무덤을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엄마가 생전에 하트 모양을 좋아하셨으니까 나는 무덤을 하트 모양으로 만들겠어. 라고 하는 친구가 과연 있을까요? 없어요, 얘들아. 다른 건 몰라도 무덤 같은 경우는 고인에 대한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기 때문에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따라서 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럼 이 돌무지 무덤은 뭐야?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백제애들이 고구려에서 하던 대로 내려와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고구려에서 백제인들이 내려온 것이다라고 하는 이 설화의 내용이 뒷받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거 기억해 두시고요. 백제의 중앙 집권 과정 한번 살펴볼게요. 백제는 3세기부터 나옵니다. 3세기에 고이왕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이 일단 목지국을 병합해요. 목지국은 마한에서 가장 강한 국가였는데 목지국을 병합하면서 이제 마한을 거의 다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영토 확장이죠.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했어. 얘들아, 한강 유역은 우리나라 영토 중에서 가장 금싸라기 땅. 물도 구하기 쉽고 평야도 넓고 날씨도 온화하고 그런 지역을 장악하면서 사실은 경제적인 토대가 좀 잡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등제와 관복제를 제정했다. 우리 관등제 아까 앞에서 살짝 살펴봤죠. 관리의 등급을 나누면 뭐다? 서열이 잡히면서 서열 제일 위에 누가 있어? 왕이 있어. 왕권 강화죠. 관복은 뭐냐면 그 관리의 등급별로 높은 등급은 빨간색, 중간 등급은 뭐 노란색, 낮은 등급은 파란색 이렇게 색깔을 나눠 놓는 거야. 그러면 뭐 옷 색깔만 보고도 내가 인사해야 될 사람, 인사 안 해도 될 사람 이렇게 나뉘는 거죠. 서열 잡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우리는 율령 반포 이렇게 이해를 하죠. 백제는 3세기에 일찌감치 율령을 반포했구나 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4세기에 바로 백제 전성기가 찾아와 버립니다.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고 왕이에요. 아까 고구려 할 때 잠깐 얘기 나왔던 싸움의 신, 백제의 광개토대왕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근초고왕이요, 영토를 확장한 거 외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어서 얘부터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이 근초고왕 때부터 백제는 왕위의 부자 상속이 이루어져요. 요거는 조금 늦었지. 어쨌든 왕위 부자 상속이 근초고왕 때부터 이루어지고요. 아까 고구려 공격했죠. 고구려 공격해서 무슨 전투? 평양성 전투에서. 평양성 전투에서 누가 죽었어? 고구려의 왕이었던 고국 원왕이 죽었어. 뭐 원통에서 고국 원왕이다 뭐 이렇게 외우시기도 하는데 어쨌든 고국 원왕이 전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요, 근초고왕이 진짜 싸움을 잘해서 여기저기 다 찔러보고 다녔거든요.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지도를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대충 한 요쯤에 백제가 있는데 봐봐. 백제가요,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고구려 공격했죠. 고구려 공격했어. 아래로 마한 지역 다 먹어요. 마한 지역 다 먹고요. 가야도 살짝 건드려줍니다. 지금 화살표 3개 나왔어요. 위로 고구려, 아래로 마한, 그리고 살짝 대각선으로 가야 건드렸고요. 중국에까지 진출해서 뭐 요서 지방을 공격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게 지금 바다 건너서 공격할 정도 싸움을 많이 했다. 다시 한번 고구려 공격해서 고국원왕 전사시키고 마한 정복하고 가야 한번 건드려주고 요서 공격했다. 이렇게 전쟁을 하는 족족 다 이겼어.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싸우기만 하진 않았겠죠. 교류하고 친하게 지냈던 국가도 있어요. 걔네가 어디냐면 동진과 외입니다. 동진과 외. 동진은 중국 남부에 있었던 나라인데 동진하고 친하게 지냈고요. 외와도 친하게 지냈어. 여기서 하나 팁을 줄게 얘들아. 백제는요, 역사 내내 중국 남부와 일본과 친하게 지내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계속 친하게 지내니까 그냥 머릿속에 한 번 넣어놓고 박아두세요. 알겠죠? 자, 동진 외와 교류했고요. 특히 근초고왕 때 외와 교류했음을 보여주는 유물이 하나가 있어. 그 유물이 뭐냐면 7, 지,
도라고 하는 유물인데요. 일본에서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뭇가지 7개가 있는 것 같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요 가운데 7. 해서 칠지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이게 일본에서 발견이 됐는데 요 몸통 부분에 뭐가 글씨가 새겨져 있어서 해석을 해봤더니 백제의 근초고왕이 왜 왕에게 하사한다 라고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걸 하사할 만큼 친하게 지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칠지도 정말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근초고왕입니다. 자, 율령 반포했죠. 부자상속 완성됐죠. 근초고왕 때. 영토까지 확장하면서 이제 백제에 남은 건 하나밖에 없어. 종교 대통합. 종교를 대통합하기 위해서 근초고왕 다음 왕이었던 침류왕이 4세기 후반에 불교를 수용하게 됩니다. 얘들아, 아까 그 고구려 불교 수용은 누구였죠? 고구려 불교 수용은 소수림왕이었지. 근데 소수림왕에게 불교를 전달해줬던 중국의 나라 이름이 뭐였냐면 전진이에요. 전진. 얘를 구분해야 돼. 백제 같은 경우에는 전진이 아니라 누구한테 수용을 했냐면 동진한테서 수용을 합니다. 고구려는 전진, 백제는 동진. 요거 구분해 두셔야 돼요. 어쨌든 침류왕 때 불교 수용을 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가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유역 백제 위례에서 백제 경야 좋아 농사 좋고 해상 좋아 중국 소통 교통 좋은 한강 길고 발전 역시 쑥쑥 석촌 가면 할 수 있어 고구려와 형제 나라 고이 왕 요기조기 체제 정비 옷 색깔로 관리 구별 관복지와 법령 제정 복지국을 병합하고 중부 지역 확보해 근초고왕 어슬어슬 더 많은 업종 부자 상속 확립하고 동진하고 외교 수리 외나라에 전환을 검 날칼칠지도 가야와 외와 교류에 고구려 신라 견제 침류왕 불교 받고 중앙 집권 중국 집권 일본까지 교류합해 너무 잘 나가는 백제 끝이에요. 오늘 배울 내용은 요게 끝인데 좀 헷갈리잖아. 왕별로 업적도 헷갈리고.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자상속, 율령반포, 불교 수용이라는 세 가지의 이제 중요한 업적들을 왕을 나눠볼 거예요. 고구려 왕위의 부자상속 누가 했었지? 고구려 왕위 부자상속은 고국 원 아니고 천왕이 했었어요. 고국 원왕은 죽은 거밖에 업적이 없어요. 요 사람. 백제의 부자상속은 전성기의 왕이었던 근초고왕이 했죠. 율령반포 볼게요. 고구려 율령반포 누가 했지? 고국원왕의 사망 때문에 반성해서 누가? 소수림왕이 했었죠. 백제는 일찌감치 율령반포 했다 했잖아. 3세기에 고이왕 이 하게 되고요. 불교 수용 고구려 누구였어? 소수림왕이 했죠. 소수림왕 요거 말고도 퇴학 설립까지 했다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 근초고왕 다음에 침류왕이 불교를 수용했다. 자, 고구려는 불교 수용 어디서 했다고? 어디서? 중국의 전진으로부터 했다고. 백제는 어디로부터 했다? 중국의 동진으로부터 했다. 요거까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리고 요 외로 여러 가지 통치 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귀족회의. 왕권이 강해졌다고는 해도 귀족들을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귀족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귀족회의가 열려요. 고구려의 귀족회의는 제가회의라고 합니다. 제가회의. 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이었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회의를 할 때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 바위에 모여서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그 바위의 이름을 따서 정사암 회의라고 합니다. 지방 통치 살펴볼게요. 지방을 통치할 때 우리나라 지금 8도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어?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그리고 경상북도, 경상남도 이렇게 나눠놨지. 나누는 이유가 뭐야? 그래야 통치하기가 용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시기에 고구려와 백제도 지방을 나눠 놓습니다. 자, 일단 써볼게. 고구려는요, 오부 고요. 백제는 오부오방이야. 오부오방. 오부오방. 쉽지, 얘들아? 자, 오부는요, 앞에 있는 오부는요, 중앙, 즉 수도를 나누는 거야.
우리 지금 우리나라 수도인 서울도 여러 개의 구로 나눠져 있죠. 뭐 마포구, 서대문구, 양천구 이렇게. 그런 것처럼 중앙을 5부로 나눈 거고 지방도 5부로 나눠 놓은 거야. 이 지방 같은 경우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개념으로 해당이 되는 거고, 백제는 마찬가지 수도는 5개의 부로 나눠놨고 지방은 5개의 방으로 나눠놓은 거야. 그러니까 얘는 전라부, 경상부 이렇게 부른 거고, 예를 들면 얘는 경상방, 전라방 이렇게 불렀다. 그냥 그 명칭 차이인 거죠. 자, 그 다음 귀족의 대표 한번 볼게요. 요 귀족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안건을 갖다가 왕에게 주장하는 역할을 했던 귀족의 대표.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름이 좀 특이해. 대대로가 제가회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는 거지.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상좌평이 있어요. 상좌평. 그럼 백제는 상좌평이 정사회의를 주관한다.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관등, 관리의 등급을 나누는데 총 관등을 몇 개로 나눠놨냐라고 보는데 사실 고구려는 몰라도 돼요. 왜냐면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어. 뭐 10개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모르셔도 되고, 백제 같은 경우에는요 16관등으로 나눴습니다. 16개. 그러니까 공무원이 1급부터 16급까지 있는 거지. 그렇게 나눠놨다라는 거. 요거는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차근차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 의논하는 바위는 정상, 귀족 중심이 정치의 정상, 수도부 지방 5방 관리는 16등급, 책임자는 상좌가. 엄마 아빠가 저녁 먹으래, 오늘의 국은 삼국이래, 고구려를 건져 백제를 얹어 신라로 비벼 뜨거운 삼국. 자, 그럼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요 노래 가사를 통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다는 거. 고구려, 백제, 신라 전부 다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졌고요. 자, 제일 먼저 우리는 고구려를 볼 거야. 고구려가 제일 먼저 건국이 되기도 했고 가장 강한 국가였죠. 졸본 지방에서 건국이 됐는데 점점점 성장을 하더라. 그리고 졸본 지방에서 나중에 어디로 수도를 옮겼대? 국내성으로 옮겼다는 거 플러스로 알아두시고요. 자, 고구려가 건국하고 나서 성장을 하고 있어. 그 성장하는 과정을 보고 있는데 고구려 태조왕 때 동해안에 진출했대. 이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로 바꾸면 옥저를 먹었다는 말로 바뀌게 돼요. 옥저를 먹었다. 그리고 요동까지 진출하면서 영토를 확장하고자 했고, 자, 우리 고국천왕 봐야겠죠. 부자 상속을 확립했던 왕이 바로 고국천왕이었고요. 5부로 개편했다. 기억나? 부족, 5부족에서 행정적 성격의 5부로 바꿨다. 왕권을 강화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미천왕이 낙랑군을 몰아내면서 완전히 그 지역까지 먹었다. 그리고 고국원왕이 잘 나가다가 전사할 때 누구 때문에 백제의 싸움의 신 근초고왕 때문에 이제 전사를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한 반성으로 소수리망 아주 중요합니다. 율령 반포하고요, 불교 수용하고요, 태학까지 설립하는 요 3가지 항상 같이 기억하실 거 꼭 알아두시고, 그러면서 이제 소수리망까지 갔을 때가 중앙집권화를 마쳤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개토대왕, 장수왕 나오면서 전성기 이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죠. 중요한 일 결정할 땐 어디서 한다? 제가회의에서 한다. 누가? 대대로가. 이렇게 되는 거고. 삼국시대 기원전 1세기 우리나라 땅에선 새 나라 만들어졌어. 고구려, 백제, 신라. 가장 먼저 고굴 삼국 중 고굴. 고구려는 졸본 지방에서 기원전 37년 건국, 주변 소국 전부 드시면서 큰 나라로 점점 성장하죠. 내가 밥국 먹으면서 키 큰 나라로 성장하던 고구려 태조왕 동해안 진출해 옥저 먹고 요동까지 내가 바로 정복왕. 고국천왕 부자왕이 상속 확립 5부 개편, 미천한 낙랑군 미천왕이 멸망 테크 근초고왕 공격, 고국원왕 사망 그리 수림왕 율령 반포 불교 수용에 통합해 태학 설립해 인재 양성
백제 볼게요. 백제는 한강 유역에서 세워졌고요. 위례라고도 하고 위례성이라고도 하고 한성이라고도 하고 뭐 오늘날의 하남 지역, 서울과 하남 고우 부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야도 넓고 농사도 잘 지어지고 그리고 해상 무역을 통해서 중국과 교류하기도 좋은 아주 금싸라기 땅. 그래서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가 찾아오는 거죠. 석촌이라는 곳에 가면은 석촌이 이제 돌이 많은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거기 가면 뭐가 있어? 돌이 많아서 돌을 무지무지 쌓은 돌무지 무덤이 있어. 그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고구려와 친하구나. 고구려에서 내려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 자, 이 백제의 중앙집권 과정을 볼 때 첫 시작은 고이왕이에요. 자, 고이왕 때 뭐 했어? 옷 색깔로 관리를 구별하는 관복제와 관등제 같은 걸 설치하면서 이제 법령을 제정한다. 이거를 율령이라고도 하죠. 백제에서 율령 반포했던 왕이 바로 고이왕인 것이고요. 근초고왕이 전성기, 바로 전성기 찾아옵니다. 몇 세기? 4세기. 일단은 목지국 병합했고요. 그리고 왕이 부자 상속도 확립했고 동진하고 친하게 지냈고 외하고도 친하게 지냈는데 외와 친하게 지냈던 그 근거로는 칠지도가 있더라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침류왕 4세기 후반에 불교를 수용하면서 중앙 집권 국가의 기틀을 완전히 다 마무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에 배웠던 내용들 살펴볼게요. 백제는 정치를 정사암이라고 하는 바위에서 의논했대. 그래서 이 귀족회의를 정사암회의라고 했었고요. 귀족 중심이 정치의 정상 해서 이제 상좌평 이라는 이제 귀족 대표가 있었고 수도는 오부, 지방은 오방. 아까 고구려는 뭐였어? 오부, 오부였죠. 백제는 오부, 오방. 관리는 16등급으로 나눴고요. 책임자가 상좌평이었다라는 것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강 유역 백제 위례에서 백제 경야 좋아 농사 좋고 해상 좋아 중국 소통 교통 좋은 한강 길고 발전 역시 쑥쑥 석촌 가면 알 수 있어 고구려와 형제 나라 고이 왕 요기조기 체제 정비 옷 색깔로 관리 구별 관복지와 법령 제정 목지국을 병합하고 중부 지역 확보해 근추고왕 어슬어슬 더 많은 업적 부자 상속 확립하고 동진하고 외교 수리 외나라에 전환 일곱 날 칼칠지도 가야와 외와 교류해 고구려 신라 견제 침류왕 불교 받고 중앙 집권 중국 집권 일본까지 교류합해 너무 잘 나가는 백제 엄마 아빠가 저녁 먹으래 오늘의 국은 삼국이래 고구려를 건져 백제를 얹어 신라로 비벼 뜨거운 삼국 백제 정치 의논하는 바위는 정상 귀족 중심이 정치의 정상 수도부 지방 오방 관리는 16등급 책임자는 상좌평 엄마 아빠가 저녁 먹으래 오늘의 국은 삼국이래 고구려를 건져 백제를 얹어 신라로 비벼 뜨거운 삼국 자, 여러분들이 이제 백제와 고구려의 왕권 강화 과정을 봤고요. 그 중앙 집권화 과정에서 사실 4세기에 백제는 전성기를 맞이해버렸어요. 얘들아 전성기를 맞이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 쇠퇴밖에 없어. 그치? 그러면서 아까 4세기 소수림왕 다음에 광개토대왕 장수왕 나오면서 오히려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신라는 조금씩 성장을 하다가 6세기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내용까지는 다음번에 배워보실 거고요. 오늘 이 내용은 좀 암기할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열공뮤직의 음원을 통해서 복습하면서 암기까지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